혹시 녹화한다고 나오고 있나요? 네, 떴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오늘 할 논문은 이제 Score Based Generative Modeling of Graph via the System of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제 생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Score Based Generative Modeling을 이용하겠다가 전체적인 이제 아이디어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나왔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면 이제 사실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 하는 방법이 기존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있었는데 어토리그레시브나 이제 시퀀셜 리퀘시 디시전 방법으로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에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뭔가 이제 이 3번이 1번이 되고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3번이 된다고 했을 때도 뭔가 그래프의 구조는 사실상 이제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뭔가 그런 GNN 같은 걸 쌓을 때 어느 정도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한 뭔가를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가 이제 그 그래프 GNN에서 어느 정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않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문제이고요. 이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짚고 넘어가는 문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BM 같은 것들을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용해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트랙터블하지 않은 라이후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좀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2000 이게 2022년에 나왔지만 이제 2020년 초, 2019년 말 이때쯤에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이제 양송 측에서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하게 이제 한 논문을 냈었는데 그 케이스는 이제 뭐 이분들이 주장하기에는 이제 휴리스틱하게 이제 노이즈 스케일 같은 게 골라지고 그리고 이제 퍼터베이션이 이제 디스크리트 스텝이어서 플렉시비티랑 이제 이피션시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 같은 거를 나타낼 때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이제 adjacent 매트릭스를 같이 생성을 하는데 이 기존에 있던 논문은 adjacent 이제 매트릭스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리트 스텝 퍼터베이션이라는 게 네, SD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버전들의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썼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것을 SD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보자가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related work들은 방금 제가 말했듯이 뭔가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어토리그레시브하게 할 때는 뭐 겐이나 RNN, VA, 플로우 모델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여기가 조금 약간 물음표긴 한데 computational expensive and permutation invariant가 이제 되지 않는다고 적어놨는데 SD를 이용해서 해도 비슷하게 좀 컴퓨테이셔널하게 익스펜시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저는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좀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네, 제가 약간 네, 물음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릴레이티브 워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고려한 뭔가가 존재하는데 그건 이제 아키텍처가 되게 리스트릭티브 하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이 앞에 있는 논문들을 읽어보진 않아갖고 이 리스트릭티브 하다가 어떤 이제 느낌인지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샷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했을 때 뭔가 어떤 게 이제 아키텍처에 제한을 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EVM 같은 걸 이용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인터랙티브라는 이제 텀이 나오잖아요. 뭐 적분 어쩌고 텀 그런 텀들이 이제 굉장히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어려웠고 그리고 기존의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랑게빈 다이나믹스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럴지 스케일 그래프가 힘들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뭔가 나눠서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2019년의 논문은 이제 아르저센스만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주고 롤 피처 같은 건 제너레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래프 디퓨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롤 피처를 예를 들어서 점이 n 개가 있을 때 피처에 이제 디멘션이 f라 치면 어의 n 곱하기 f 승짜리 이제 뭔가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거고, 이게 롤 피처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weighted adjacency 매트릭스 A라는 걸 만들 건데, 이건 이제 뭔가 인접 행렬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자체를 이제 이 로드 피처랑 adjacency 매트릭스의 어떤 이제 뭐 컴팩트 항구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DGT가 뭐 FT, GT, DT 더하기 GT, DW를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케이스에는 뭔가 이제 역과정을 계산하면 뭐 저희가 기존에 이제 리버스 SD를 유도하는 그런 공식 그걸 다시 고려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과정도 쉽게 이제 빌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굉장히 사실 이게 좀 익스펜시브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 익스펜시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익스펜시브하기 때문에 이제 GT가 이제 XT랑 AT의 이제 합이니까 XT랑 AT를 따로 나눈 다음에 이 FT, GT가 각각의 이제 뭐 그럼 이제 GT가 이제 위에는 XT, AT일 건데 FT로 뭔가 벡터 함수일 거고, 이 벡터 함수를 그냥 XT랑 AT의 뭔가 함수로 나눠버리자가 이제 첫 번째 컨셉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 GT 같은 것도 G1T, G2T로 이제 나눠버려서 뭔가 이제 조금 더 계산을 쉽게 하자가 이제 여기의 컨셉인데요. 제가 약간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이게 저는 사실은 자연스럽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제 포뮬레이션이. 왜냐면 이제 노르 피처랑 이제 뭔가 adjacency 매트릭스 사이에 어떤 인터폴레 뭐 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로그 PT, XT, AT 같은 걸로 뭔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따로따로 이제 뭔가 SD 리버스 SD로 이제 보내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좀 자연스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익스펜시브한 것을 줄여줬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갖고,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x가 어의 n 곱하기 f 승이었고 a가 어의 n 곱하기 n 승이었으면 뭐 대충 두 개 합하면 어의 n 곱하기 f 더하기 n 승인데, f 더하기 n승을 f랑 n으로 나눴다고 해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뭔가 계산의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뭔가 expensive to calculate라고 하기보다 그냥 XT랑 AT는 굉장히 조금 뭔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A인 건 분명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뭔가 SD를 구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네, 저는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이제 저한테 와닿았고요. 뭔가 익스펜시브에 대한 거는 사실은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 FT 같은 게 이제 뭔가 리니어하게 두 개로 갈라진 거고, 이제 GT로 이제 뭔가 여기 이 GT로 뭔가 리니어하게 두 개로 이제 갈라졌다라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듯이 이제 SD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디펜던트가 있고, 그 디펜던시는 이제 로그 PT에 대해서 이제 디펜던시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X랑 AT 간의 어떤 관계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2019년 논문인 줄 알았는데 2020년 논문이요.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양송이랑 뭐 니우란 분이 이제 같이 쓰신 이제 논문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실 이제 다시 뭐 이 프레임워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양송의 뭐 첫 논문 그레디언트 이스티메이팅 어쩌고 막 그 논문이나 뭐 DDPM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스코어 모델로, 그러니까 SD로 옮길 수 있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모델로 이런 이제 SD로 해석을 해서 SD로 옮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쌔션이 들어가줘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거를 SD처럼 보려면 이제 어 partial 그러니까 나블라로 볼까요? 나블라 로그 PT, XT, AT가 AT에 대해서 이제 다 똑같아야 된다가 첫 번째 이제 어쌔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AT로 미분했을 때는 이제 뭔가 x 제로일 때의 미분값이랑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 부분에 어떤 걸 얘기를 해주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적절하게 이제 디펜던스를 고려하지 않는 이제 SD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적절하게 이제 XT랑 AT의 뭔가 관계를 이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이 결과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4번 SD가 그러면은 기존에 저 니우 논문에서 썼던 SD인 거죠? SD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니우 논문에서는 SD를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니우 논문 아,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이 식이랑 비교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어, 디펜던스를 고려하지 않은 이제 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음,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SD를 나눴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식을 뭔가 그 푼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번 같은 식으로 그냥 바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보통은 이제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줬으니까 3번처럼 나눠줬으니까 뭐 어느 정도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 약간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계산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변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7번식을 이제 옵티마이즈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mutation equivalent property를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스코어 자체를 이제 permutation equivalent하게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해서 얘를 이제 처음에 이제 graph multi-head attention 블록으로 이제 히든 레이어랑 이제 adjacent를 이제 그래프 멀티 어텐션 블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MLP를 씌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보통의 GNN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볍게 그냥 HI들에 대한 이제 MLP로 이제 뭔가 진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코어 자체를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할 수밖에 없도록 모델링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퍼뮤테이션을 보존하는 애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SD를 이용했다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XT랑 AT를 이제 약간 분리를 해서 뭔가 각각의 이제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뭔가 가정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FT라는 건 뭔가 드리프트 텀이고 이제 GT라는 건 뭔가 이제 뭔가 노이즈 텀인데 FT를 XT랑 AT에 대한 이제 FT는 어느 정도 각각의 대응된다라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 크게 막 이상하진 않죠. 그죠? 뭔가 오히려 조금 더 전 자연스러운 가정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더 제너럴하게 하려면 물론 이게 맞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런 식 자체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그냥 돌아돌아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permutation equivalence property 같은 것을 이제 보존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그 혹시 5번에서 7번으로 어떻게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건 이제 사실 논문을 제가 틀어드리는 게 조금 더 빠를 텐데 사실 이제 저도 5번에서 7번 가는 게 잘 안 돼서 저자들에게 실제로 좀 질문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논문을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공유를 새로 할게요. 네, 황승주 교수님 아래서 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왕 논문 들어왔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실제로 이제 뭐
GDSS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잘 예측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니우의 논문은 이제 어느 정도 디펜던스를 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뭔가 모든 SD를 다 인디펜던트하게 하면 뭐 이런 빨간색 네 개처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이런 로그 PT, XT, AT가 아니라 뭐 PT, XT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뭔가 인디펜던트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그림도 있었었고요. 저 혹시 그 GDSS seek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이거 논문을 그냥 스키밍해가지고 잘 못 파악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여기서 저자들이 이게 두 가지 베리언트를 주장했던 것 같거든요. 그,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에 있던 니우 논문을 이런 식으로 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 그거를 저렇게 GDSS 네. seek라고 주장한 건가요? 네네네. 그걸 아, GDS 네네. 스티크라고 우리는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 이 시기 이 시기랑 옵티마이즈 하는 이제 뭔가가 같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데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14번 식을 증명하면 된다까지 뭔가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네, 14번 식을 증명하면 되는데 14번 식을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 우변을 이제 전개를 하면 사실 이제 GT 제곱 S에 대한 이제 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얘네 두 개 내적한 거 나올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블라 XT에 대한 이제 텀이 나올 건데 우리가 어차피 세타에 대해서 지금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도 비슷하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이제 세타에 대한 텀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근데 이제 얘는 오비어슬리하게 얘랑 같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G0를 기분하고 GT를 샘플링 한 다음에 G0를 샘플링 하는 거랑 GT를 샘플링 하는 거랑 사실 같은 얘니까 굳이 이제 얘랑 이제 같이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제 같은 거를 증명하면 되는데 사실 좀 여기다 길게 써놨지만 결국은 이제 더블 익스펙테이션을 씌웠을 때 뭐 이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원래 익스펙테이션이 된다라는 과정을 사실 좀 길게 적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식을 뭔가 전개를 하면 처음에 이제 probability GT가 있고 얘를 이제 다 더해주는 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PT 나블라 XT 로그 PT GT라는 얘는 사실 나블라 PT GT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체인 룰 같은 걸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이 항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PT GT라는 것을 뭔가 G0에 대해서 컨디셔널하게 해서 뭔가 구했을 때 이런 적분식으로 저희가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팔로우 괜찮을까요? 네네. 네. 네 번째 식은 이제 같은 식인가? 이 두 개 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같은 거네요. 네. 어떤 건데요? 근데 좀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식으로 넘어가면 이 나블라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이제 PGT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라이프니츠 룰을 쓴 거고 처음에 벽분이랑 미분 순서 바꾼 거는 그 다음에 이제 PG 제로는 이제 뭐 XT에 대해서는 콘스탄트 거니까 시간에 관계가 없을 거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서 얘만 이제 XT에 대해서 이제 뭐 미분해주면 되는 그런 식이 나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내적 안에 있는 인테그럴을 이제 밖으로 이제 빼준 거죠. 밖으로 빼주면 이제 이런 식의 오비어슬리하게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얘를 뭔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사실 어느 정도 좀 티피컬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얘랑 익스펙테이션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서 뭔가 이런 식을 계산하는 거나 이런 식을 계산하는 거나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는 이제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노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셋업을 하고 여섯 번째로는 어 이제 이런 이제 리버스 SD를 사실 어떻게 풀 건가는 또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기존에 뭐 오일러 어쩌고 막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되게 약간 조금 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뭔가
리버스 타임 SD를 풀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리버스 타임 SD를 정확하게 어떻게 그래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팔로우하지 않아갖고 좀 그 부정확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뺐는데 그냥 제가 읽었을 때 그냥 대충 정리를 하면 Symmetric Splitting for System of SD를 뭐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뭐 얘인가 막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E의 뭐 B 같은 걸로 이제 뭔가 이런 SD 푸는 것들을 막 뭐 SD 좀 우리는 푸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반복해가면서 뭔가 뭐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SD 쪽에 좀 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결과를 보면 뭐 잘 나왔다는 건데 이제 사실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제가 처음 봐서 이제 어떤 이제 뭐 매저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 게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 결과를 해석해 보면 사실 저는 이제 그래프 제너레이션 했을 때 얘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는 이제 이렇게 이고스몰, 커뮤니티 스몰, 엔자임스, 그리드에 대한 이제 뭔가 그래프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생성을 했을 때, 뭐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라는 것을 이제 뭔가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 사이에 민 디스크리펜시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뭔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제 매저를 했다고 그러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이전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매저를 해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세팅으로 같은 시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래시 쳐진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GPU로 돌렸는데도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냥 대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일관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GDSS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걸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리드 케이스에는 이제 뭔가 그래프 RNN이 조금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뭐 이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뭐 V가 작을 때는 뭔가 이런 걸로 잘 찾아낼 수 있다가 V가 크면 이제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RNN 같은 케이스는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고려를 하니까 앞에 있던 얘들이 있을 때 그 뒤에 것을 뭔가 찾아주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하니까 뭔가 네,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왜 RNN이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그냥 여기서 잘 나왔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그 V의 값이 뭔가요? 점의 개수입니다. 점의 개수. 아, 네. 네. 그러니까 점의 개수가 약간 많으면 딴 거에 좀 밀릴 수 있다는 걸로 저는 뭐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좋게 해석하면 점의 개수가 낮을 때는 GDSS가 굉장히 사실 압도할 만한 좀 위험한 말이지만 또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네요. 이게 모델 사이즈도 비슷하게 맞춰준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코드를 뜯어보지 않아갖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깃허브에 아직 코드가 올라오지 않아갖고 제가 GDSS에 대해서 모델 사이즈를 맞춰줬다 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거기서 있던 언급은 기존에 있던 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용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사실은 그 기존 그 전에 있는 논문의 실험 세팅을 조금 더 봐야 이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니우가 썼던 그 논문 뭐 그거를 좀 봐야 네, 더 뭔가 이 실험에 대해서 적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테이블 2는 이제 뭔가 뭐 분자 구조 같은 거를 생성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애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매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커널 이런 거를 이제 계산했고요. 네, 뭐 MMD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맥시멈 민 디스크리펜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validity without correction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뭐 valid molecule의 이제 fraction without valence correction or at resampling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without
밸런스 커렉션이라는 게 사실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 갖고 사실 이것도 이제 앞에 있던 이제 논문들에 있던 어떤 것들을 그냥 다 이제 비슷한 사실 정확히 똑같은 세팅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고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을 해서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이듯이 뭐 타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타임이 이제 1.142 스퀘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저는 타임이 드라마틱하게 줄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들이 다 이제 굉장히 이제 괜찮은 편이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오토리그레시브한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당연히 더 오래 걸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샷 내에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EDP-GNN 같은 방법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GDSS나 GDS-seq 같은 케이스에 그거보다는 좀 적게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의 원샷 알고리즘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프에서 오토리그레시브 하다는 게 제가 와닿지가 않는데 네, 오토리그레시브 하면은 뭐 그러니까 버텍스별로 이렇게 하나씩 생성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실험 결과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러면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EDPGN이 이제 기존에 있던 논문이고 GDSS 시크가 이제 여기서 논문인데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저자들이 주장했던 걸로는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 뭐 리버스 타임 ST를 뭐 잘 만들어서 그렇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뭔가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제가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는 사실은 되게 이제 뭐 자잘자잘하게 많은 스텝들을 좀 잘 처리한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읽었던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permutation invariance 자체를 유지한다는 컨셉도 지켰고 두 번째로는 SD를 이용해 보겠다라는 컨셉도 이제 지켰고 세 번째로는 이제 XT랑 AT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그런 걸 따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리해줬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디펜던시는 유지를 해줬다라는 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적용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어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말하기엔 뭔가 약간 짜잘짜잘한 뭐 방법들의 개선들이 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사실 그래프 자체 SD를 쓴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조금 더 발전된 부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논문이 되게 깔끔히 읽혀가지고 좋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 그 중간에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뭔가 그 유지했다는 부분이 네네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랬다는 거죠. 네네 보통 이제 GNN 같은 것을 할 때도 이제 뉴럴 아키텍처를 이용해 갖고 뭔가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같은 거를 조정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같은 방법 거기서 이용. 네, 네네 뭔가 좀 순간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니우 논문에서는 그러면 그 아키텍처를 잘못 써가지고 이 에퀴베리언스가 만족이 안 됐던 걸까요? 이 논문에서도 퍼뮤테이션 이퀴밸런스는 만족을 했, 했었죠. 했었어요. 네, 네. 네네. 했는데 이제 네, 그걸 개선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돼 있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 리우 논문의 제목 자체가 permutation invariance 그래프 뭐 생성 방법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군요. 약간 그걸 좀 강조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S 자체를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설계하면 뭐 그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음, 아무튼 뭔가 기존에 뭐 맨날 저희가 이미지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봐서 좀 저는 좀 재밌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분자 구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신선하네요, 결과에. 네네네. 아마 이번에 올해 ICML에 낸 것 같은데 억셉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될 자연스럽게. 것 같아요. 네, 꽤 좋은.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되게 심플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여기 GMH 안 하고 그냥 MLP 태우면 이퀴베리언트 프로퍼티가 만족이 안 되나요? MLP를 태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썸 fee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GCN 같은 거 시작할 때 뭐 썸 fee 뭐 네, HI, ATP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 MLP는 이제 섞이니까 그 그거 자체로는 이제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GMH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이용해서 섞인다는 게 네네. 그, 그러니까 배치 안에 순서를 바뀌면 MLP도 같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뭔가 그 그걸 구성을 해주면 뭔가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면 이제 xi가 퍼뮤테이션이 돼도 이 값이 똑같죠. 그래서 그죠? MLP를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류의 방법들로 이제 뭔가 GNN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발전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얼티에드 어텐션 이런 식으로도 뭐 계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MLP로 바꾼다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냥 MLP만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이제 XI끼리의 뭐 예를 들어서 뭐 MLP라고 하지 말고 그냥 리니어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뭐 X1 더하기 EX2 막 이런 얘가 나오면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하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음,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이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fully permutation invariance라고 알려져 있어요. 약간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처럼 이런 예들이 사실은 이제 뭔가 permutation invariance를 만족하는 모든 이제 xi에 대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좀 헷갈리는 거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인베리언트고 저기서 말하는 건 이퀴베리언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퀴베리언트라는 건 데이터 순서를 섞어서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아웃풋도 똑같은 순서로 섞여서 나와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 네,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인베리언트는 P를 그러니까 뭐 퍼뮤테이션을 씌워도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 네, 이퀴벌런트는 P를 씌우면 P가 밖으로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네, 거. 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질문을 돌아보면 GMH가 아니라 MLP일 때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네요. 네, 네. 그래서 MLP 태우면 MLP X1, MLP X2, 이렇게 나올 거라서 이런 느낌일 때 얘가 펌 MLP X1, X2인지를 여쭤보는 거네요. 네네. 음, 이게 유지가 됐나요? 저좀 헷갈려서 MLP만 태웠을 때 이게 되나요? MLP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네. 오른 왼쪽은 만약에 퍼뮤테이션이 그냥 스위치하는 거라고 하면 AX2 플러스 B, AX1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음, 첫 번째는 얘를 정확히 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얘를 펌 시키는 게 나오는 건데 아 이렇게 되나요? 아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MFP X1, X2가 그냥 리니어라 치고 AX1 더하기 BX2라고 치면 첫 번째 거는 명백하게 이게 되겠죠, 뭔가. 두 번째 네,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얘라고 말하기는 조금 제 생각엔 조금 어려울 아 것. 저는 그 세 번째 식이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네, 네. 위에가 맞지 않나요? 그 위에가 맞나요? X 이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대답 못하겠어요. X1, X가 피처가 아니라 그 데이터라 가지고 X1, X2가 데이터니까 네. 피처를 섞어주는 거 아닌가요? 피처를 섞어주면 섞었을 때도 이제 그 같은 그래프인 거니까 피처를 순서대로 섞었을 때 그 결과를 순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아, 가 이제 조금 더 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질문 있을까요? 저도 좀 안 명확했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명확해지네요. 이거 남겨둘게요. 이거. 저도 이거 GNN으로 네, SD를 학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 이게 포워드 SD로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그 GNN을 태우면 네, GNN에서 디노이징 효과가 있어가지고 음, 아웃풋에서 그러니까 GNN으로 그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 어그리게이션 하는 느낌 곳에서 네, 네. 다 그 노이즈가 뭐라고 해야 되죠? 스무징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GMH를 쓴 건가? 되게 그러면 네, 저는 저 GMH가 좀 되게 좋은 아키텍처인 것 같고 저게 또 보니까 황성주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네, GMH가. 네. GMH 자체로요? 네, 한 그건 2년 정말 전에 네, 잘 아, 섞으셨네요. 어,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저 아키텍처를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프 어텐션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냥 당연히 그래프 어텐션이라 생각했는데 네, 되게 좋은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왜 GMH지? 막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어그리게이션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기네요. 네. 네, 네. 쟤는 아키텍처 특성상 뭔가 좀 되게 학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그렇네요, 진짜로. 아, 되게 멋있다. 잘했네. 좋네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잘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잘 중지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